자, 이제 그 확률과 통계의 세 번째 단원인 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자, 일단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일단 먼저 믿어줄게.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 중요한 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하는 것. 얘를 우리가 바로 뭐라 하냐? 조합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n combination r, 줄여서 NCR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아까 뭐 예를 사실 좀 들긴 들었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10C3이다. 그럼 이건 서로 다른 10개의 원소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3개를 끄집어내는 방법이야. 그래, 중딩 때 그랬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럼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3명을 뽑았으니까, 자, ABC가 뽑히든 ACB가 뽑히든 BAC가 뽑히든 BCA가 뽑히든 CAB가 뽑히든 CBA가 뽑히든 어차피 ABC. 그럼 6가지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니 얘를 6으로 나눠주는 게 맞는데, 근데 그 6이 왜 6이었다? 방금 얘기했던 ABC를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6가지였기 때문에 3이 사실 3팩토리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자, 이게 바로 10C3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의미는 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10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의 수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거의 정체가 사실은 10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는 것처럼 뽑은 다음에 뽑은 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이 사실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구나. 이게 기본적인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세요.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일단 먼저 좀 봐봐. 이거 분모 분자에 뭘 곱할 거냐면 1부터 7까지 곱인 7팩토리얼을 곱할 거야. 그럼 분자는 뭐가 돼? 1부터 10까지 곱한 10팩토리얼. 그 밑에는 3팩토리얼, 7팩토리얼. 그래서 일단 조합을요, 팩토리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앞에 거에 팩토리얼을 뽑은 거에 팩토리얼로 나누고 둘의 차이의 팩토리얼로 다시 한번 나눠주면 된다. 이해됐어? 다시 한번. 자, 조합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거, 이건 좀 중요해. 순열은 별로 안 중요한데 조합은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10C3을 표현할 때 앞에 거의 팩토리얼을 뽑은 거의 팩토리얼 나누고 둘의 차이의 팩토리얼 나눠준다. 되게 중요한 주제고, 야, 그러면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 7팩 곱하기 3팩이라 쓸 수 있겠네? 그럼 이거 10C7이라고 쓸 수 있겠네? 자, 요게 어디 나왔냐? 3번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개념이야. 자, 무슨 소리냐? 10명 중에 대표 3명 뽑아가지고 오늘 청소를 좀 할 거야, 우리 수업 끝나고. 10명 중에 3명을 뽑아 청소를 시키나 10명 중에 7명을 뽑아 집에 보낸 다음에 청소를 하나 똑같은 거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10C3이나 10C7이나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라는 게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얘기가 돼. 자, 그래서 요 옆에 뭐 예를 적어 두자면 방금 했던 것처럼 뭐 10C4하고 10C5는 똑같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적어 두도록 할게. 만약에 네모C 세모와 네모C 동그라미가 서로 같다. 0 아니고 같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세모하고 동그라미가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자, 야, 실수했어. 그죠? 10C6인데. 10C6인데, 그지? 10C6.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앞에 있는 숫자가 되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네모가 되는 것도 가능하구나. 일단 여기까지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 조합이라는 게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방법.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순열로 뽑고 그 다음에 뽑은 거에 팩토리얼 나눠라. 그래서 팩토리얼 표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10C3과 10C7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겠다는 거, 요거를 좀 니네가 이해해 주시면 좋고. 자, 슬슬 정리하면서 들어봐. 야, 그러면 두 번째 지금 현재 뭐라고 하고 있니? n명 중에 0명을 뽑아? n명 중에 n명을 뽑아? 의미상 이상하지만 일단 이거는 그냥 조합을 만든 사람이 정의한 거니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럼 나름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야, n명 중에 0명을 뽑고 n명 중에 n명을 뽑는 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 내가 여기 있는 10명 중에 아무도 안 뽑아. 그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 몽땅 뽑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냥 경우의 수 1로 기억해 두자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기억해 둬야 돼. 자, 그리고 순열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게 있었어. 근데 순열의 선생님이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조합에서는요, 이게 몹시 중요해. 자, 일단 식의 형태를 좀 먼저 볼까? 선생님이 좀 크게 적어줄게. n 빼기 1c r과 n 빼기 1c r-1을 더하게 되면 ncr이 되게 된대. 자, 우리 이렇게 외우면 못 외워요. 말로 외워볼게. 들어. 앞에 게 똑같고 뒤에 숫자가 이웃한 숫자면 앞에 거 하나 커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둘 중에 큰 거를 따르게 된다. 다시 한번.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이웃하면 앞에 거 커지고 둘 중에 큰 게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1C5하고 11C6을 더하잖아? 그럼 앞에 거 커지고 둘 중에 큰 걸 따른댄다. 자, 이게 이제 이 식이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엄청 많이 쓰거든. 그래서 요거 좀 지운 다음에 요거를 좀 힘든 얘기인데 증명할 거야. 자, 숫자뿐만 예로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왜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지금부터 4번에 나와 있는 저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증명을 할 테니까 자, 보고 난 다음에 이해하고 적어도 될 것 같아. 자, 일단 뭐 적고 들으면서 보세요. 자, 여기선 두 가지 성질을 사용하는데 이건 안 적어도 되는 건데 네모 C 세모 어떻게 한다고? 네모 팩토리얼을 세모 팩토리얼 나누고 네모 빼기 세모 팩토리얼 나눈다는 이 원리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6에다가 5 팩토리얼 곱하면 6 팩토리얼 되겠지? 1, 2, 3, 4, 5에다가 6 곱하면 6 팩토리얼 되는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 등식을 지금부터 증명할 거야. 좌변 갑니다. 야, 좀 어렵다. 자, 앞에 거 n 빼기 1의 팩토리얼을 알게 뽑았으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그럼 얘에서 얘를 뺀 n-r-1 팩토리얼 나눠준 거. 이게 첫 번째 항. 그럼 이 친구는 앞에 거 n-1 팩토리얼을 뒤에 거 앞에 뽑은 거 r-1 팩토리얼 나눠주고 근데 n-1에서 r-1 빼면 마마끼리 퉁치니까 아 n-r의 팩토리얼 나눠준 거. 얘를 정리해보자. 자, 간다. 좀 어려워. 얘랑 얘랑 누가 커?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이 크지? 그럼 r 팩토리얼 통분하기 위해 분모 분자에 여기는 r을 곱한다. r-1 팩토리얼에 r 곱하면 r 팩토리얼 되니까 여기는 분모 분자 r 곱해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 야, n-r 팩토리얼이랑 여기 n-r-1 팩토리얼 중에 누가 크니? 얘가 크지? 하나 크지? 그 여기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해주냐? n-r을 곱해줘야 통분이 되게 돼. 그래서 얘를 통분하면 자, n-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 묶어지는데 자, 얘랑 얘랑 곱한 r 곱하기 n-1의 팩토리얼 자, 그다음에 이 친구를요 전개를 합니다. 그럼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r 곱하기 n-1 팩토리얼 그래서 얘랑 얘랑이 사라지네요. 그럼 결과로 남는 게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 왜냐면 얘랑 얘랑 곱한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우리가 ncr로 쓸 수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증명한 게 솔직히 좀 빨리 증명했고 니네가 이해하기 사실 좀 거의 불가능했을 거야. 그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하지만 보여준 이유는 뭐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으니 반드시 외워라. 알겠냐? 매번 이거 하기 싫으면 외워줘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앞에 숫자 똑같네? 뒤에 숫자 이웃하네? 그럼 앞에 거 커지고 둘 중에 큰 거 따라가라.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게 바로 조합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이다. 이 촬영을 하면 애들이 이게 너무 지금 이게 숙연해지더라고. 왠지 내가 한 얘기가 저기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내가 혹시 한 좀 이상한 소리가 저기 들어가지 않을까라 걱정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마이크 비싼 마이크라 요 주변에 있는 소리만 들어갑니다. 진짜야.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아무 얘기나 해봐. 너 학교가 어디니? 나중에 이거 봐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얘가 방금 동북고라고 대답했는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라고. 안 들어간다니까. 꼭 확인해봐. 조회수. 자, 조회수 최소 11. 자, 여기. 졸지 마. 아이고. 아이고. 야. 괜찮아? 그래. 자, 후이.
후이. 봐봐, 익숙해졌는데 이게 아팠었거든. 독감 걸려가지고 지금 몇 번 전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지. 받는 게. 휘차. 이거 봐, 얘들 다 잘 받아? 야, 잘 받아. 오케이, 받아라. 수학은 안 늘어도 이건 확실히 늘어요. 확실히 늘어요. 눈 딱 마주치고 던지면 바로지. 바로지. 자, 주연이 멀어. 휘차. 대신 받아주려고. 대신 받아줄 뻔했는데. 먹어 빨리. 졸지 말고. 졸지 마. 씨. 자,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6가지 주제를 정리하고 쉬든가 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줘야 돼. 여기 있는 내용을 니네가 잘 이해해야 조합이 쉬워지는 거야.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필수 예제가 지금 선생님이 드는 예제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니까 더 쉬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듣길 바래. 집중해서. 첫 번째, 대표 뽑기. 선생님, 그래. 대표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합의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예를 들어 뭐 16명 중에 2명을 뽑아라. 그건 60. 그러면 돼. 근데 그런 문제만 나오진 않겠죠. 자, 첫 번째 대표 뽑기 예를 한번 적어볼게.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가 있는데 이 중에 4명을 뽑으려고 해. 그럼 당연히 64야. 그런데 옵션이 붙은 거야. 첫 번째 옵션. 자, A하고 B를 포함해서 4명을 뽑으래. 자, 요게 이제 유명한 이제 정유라 문제죠. 정유라 문제. 자, 원래 정유라 알잖아. 최순실 딸. 말 잘 타서 대학간에 있잖아. 입학처장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6명 중에 4명을 뽑았어야 되는데 압력이 들어온 거야. 야, A하고 B하고 뽑아라. 아이, 더럽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이미 A하고 B는 입학이 결정됐으니 그럼 내가 뽑을까 말까 고민하는 애들은 이 4명 뿐이고 근데 자리가 2개 줄었으니까 나머지 4명한테 미안하지만 뭐 하면 돼? 4C, 2로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거야. A, B를 포함해서 4명을 뽑아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명 중에 4명을 뽑는 문제인데 만약에 A하고 B하고 포함해서 뽑아라. 엄마가 돈이 많나 봐. 그 능력이래잖아. 그지? 지금 감옥 가 있나? 정유라? 가 있나? 가 있나? 안 가 있나? 가 있나? 최순실은 가 있는데. 가 있을 거란 말? 부정 입학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지? 두 번째. 걸렸어. A하고 B를 포함하지 않고 뽑는 방법의 수. 자, 그러면 이번엔 두 친구의 탈락.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4명을 다 뽑아버리면 되겠지. 좀 이해해? 근데 세 번째, 한 명이 누명을 썼던 거야. 한 명은 사실 진짜로 금메달 딴 거야. 그래서 A는 포함을 하고,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방법. 그러면은 이거는 민상아, 몇 시 몇일 것 같냐? 맞힐 거야 분명히. 몇 시 몇일 것 같아? 몇 시면? 물어보지 마. 몇 시 몇일 것 같아? 야, 봐봐. 내가 4명 뽑아야 돼. 그 얘는 뽑았고 얘는 배제시킨 거야.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돼? 3명 뽑아야 되니까 4C3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바로 대표 뽑는 문제 중에 뭐 가장 자주 나오는 패턴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계산 어떻게 한대? 4C는 4 곱하기 3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고 4C4는 아까 얘기했지만 4C4나 4C0은 1이 된다 했고 4C3은 4C1로 계산하는 게 편하죠? 그럼 4명 중에 1명 뽑는 방법은 4가지가 되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된다. 나 언제 오늘 조합 계산 안 해. 산수 계산 다 니네가 하는 거야 이제. 난 조합으로만 적어주고 그냥 마무리할 거 오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두 번째. 리그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야, 리그전의 개념을 모르는 친구도 있을걸? 뭐 운동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리그전이 뭐야? 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프로야구 같은 게 리그전의 대표적인 케이스야. 지금 구단이 몇 개지 우리나라가? 구단 몇 개니? 구단. 프로야구 구단이 몇 개야? 몇 개? 그렇게 많아? 야, 11개의 구단이 있대. 여기에 11개의 구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하는 그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자, 리그전이라는 게 뭐냐면 한 팀이 모든 팀하고 다 싸워. 자, 모든 팀하고 다 싸워. 그럼 끝. 그럼 얘가 또 다 싸워.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싸우는 이런 경기 방식을 리그전이라고 해. 다 싸우니? 그리고 한 세트.
그럼 또 한 세트. 그래서 10세트인가 12세트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리그전이란 뭐다? 자, 야, LG랑 두산이랑 싸우는 거랑 두산이랑 LG랑 싸우는 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리그전이 대표적인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 경우의 수 구해라. 11씩 2 해주면 되는 거야. 11팀 중에 2팀을 골라서 싸움을 붙인다. 그럼 악수는 개념 뭐냐? 자, 유명한 악수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악수 문제 하나 설명해 볼게.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예면 두 번째. 자, 부부가 열쌍이 있었어. 열쌍. 자, 열쌍의 부부가 악수를 하는데 자, 부부끼리 하지 않아. 자, 우리가 10명의 부부가 모여서 송년회를 했어요. 아우, 김씨, 오랜만이야, 악수하고.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나랑 지수 엄마랑 악수를 할까요? 반가워. 오늘 집에서도 봤는데. 안 하지. 부부끼리는 하지 않을 때 총 악수 횟수를 구해주세요. 자, 나랑 이 재원이랑 악수하는 거랑 재원이 맞지? 재원이랑 나랑 악수하는 거랑 차이점이 없어. 악수도 전형적인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야. 그래서 부부 열쌍이면 20명인데 2명 뽑아서 악수시켜. 그런데 부부 열쌍이 악수하는 10가지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다. 이거는 유명한 악수 문제니까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집합은 어떻게 푸나요? 집합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나요? 야, 1과 2를 원소로 갖는 거나 2와 1을 원소로 갖는 거나 같은 집합이야. 집합도 전형적인 순서가 고려되지 않는 개념 중에 하나라. 3번 집합에 대한 예제, 요건 하나만 적을게. A란 집합이 1과 2와 3과 4와 5와 6을 원소로 갖고 있는데 B란 집합이 A란 집합이 부분집합이래. 그런데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B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이 집합의 부분집합인데 원소가 3개야. 끝. 6, 10, 3 하면 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6가지 원소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원소를 선택하면 2, 3, 6을 선택하나 6, 2, 3을 선택하나 3, 2, 6을 선택하나 뭐나 어차피 2와 3과 6을 갖고 있는 원소가 되니까 자, 집합의 개수를 따질 때도 조합을 이용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조합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대. 적고 있지? 적고 있지? 자, 이제 네 번째 선분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 텐데 지워도 돼? 여기 왼쪽은 줄게. 왼쪽은. 자, 선분. 이건 또 뭐냐? 자. 예를 들어 원 위에 점이 6개가 있었어. 그럼 여기는 6개의 점 중에 2점을 연결해서 만든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봐봐. 얘와 얘를 연결하나 얘와 얘를 연결하나 어차피 같은 선분이기 때문에 선분도 마찬가지로 조합이야. 그래? 그럼 여기서 선분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6개 중에 2개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니네 혹시 옛날에 육각형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 기억나? 나와 내 양옆을 제외한 나머지 놈들에게 대각선을 쏘는데 그게 n개고 근데 내가 너한테 쏘는 거랑 네가 나한테 쏘는 거랑 같으니까 나눠준다 하는 그런 개념이 대각선의 개수였는데 얘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보게. 선생님, 여기 육각형이 있어요. 자, 뭐 정육각형 상관없는 거야? 육각형 중에 대각선의 개수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방금 대각선과 이 변을 포함한 전체 선분의 개수가 6C인데 그 중에서 변의 개수인 6개를 빼라. 그럼 이렇게 대각선의 개수도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고. 인정? 인정. 자, 선분 6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6C.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그 중에 변의 개수를 빼주면 되거든. 육각형의 변의 개수를 빼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각선의 개수가 이렇게 또 조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구나. 자, 이번엔 뭐냐? 원 위에 등간격으로 8개의 점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데 첫 번째 주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우리가 생각해보는 삼각형도 내가 예를 들어 얘하고 얘를 선택하나 얘를 선택하나 얘를 선택하나 어차피 또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가 하세요? 라고 하면 몇 개 된다? 83이 되는 거야. 83. 83. 그렇군.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 야, 직각 삼각형은 몇 개냐? 자, 지금부터 여기서 선생님이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세보도록 할 거야. 니네 혹시 그거 기억나니? 중3 때 배웠던 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원이 있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긋게 되면 나머지 한 점을 어디에 잡아도 이 각은 90도가 된다는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려면 먼저 지름이 결정이 돼야 돼. 그래서 지름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기 때문에 지름을 결정하는 방법이 네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한 지름이 결정이 된 거야. 그럼 나머지 꼭지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자, 이 시간에 봐봐. 나머지 한 꼭지점 선택하는 건 몇 가지? 6가지 있겠죠? 그래서 4 곱하기 6. 그래서 직각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다? 24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이제 질문이 와요. 선생님, 그러면 예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졸라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만약에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문제를 구해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번 중간고사에 거의 준킬러 문제에 가까울 정도로 겁나게 어려운 내용이 돼. 그럼 지금 하면 체하니까 나중에 계약한 다음에 어려운 문제 풀 때 한번 정리할 거야. 그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은 좀 하긴 좀 부담되니까. 그렇게 직각삼각형.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직각삼각형 개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다각형의 개수. 만약에 사각형 만들어라. 그럼 84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직각사각형 만들어라. 그것도 조금 약간 나중에 생각해도 될 부분이고. 자, 마지막 합각곱에 대한 얘기만 설명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는 개념과 예제 문제 풀도록 할게. 야, 봐봐. 3 더하기 5하고 5 더하기 3하고 똑같아. 3 곱하기 5하고 5 곱하기 3 똑같아. 그러니까 덧셈하고 곱셈도 전형적인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예만 들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야, 그러면 숫자 2개인데 둘 다 짝수일 수도 있는 거지. 하나 홀수고 하나 짝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계산하려고 하냐면 전체 개수 중에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걸 빼려고 해. 왜냐면 홀수는 홀수랑 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9개의 숫자 중에 2개의 숫자를 선택하는데 1부터 9까지 홀수는 5개거든. 그럼 그 5개 홀수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걸 빼면 되지 않겠느냐. 자, 이게 바로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게 된다. 잠깐 끊고 갈게. 자, 이제 분할 분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편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빵 있어. 우리 기범쌤이 주신 빵이 있었어. 그 내가 얘를 3명이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자르잖아? 요거를 분할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인원이나 물건을 나누는 행동을 이제 분할이라 하고, 자, 이 빵은 너 먹어라. 이 빵은 너 먹어라. 이 빵은 너 먹어라. 이렇게 누구에게 주는 거. 걔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분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배는 나눠주는 건데,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분배의 의미들이 있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게 돼서 요거는 좀 적어주자. 가장 쉬운 게 나눠주기. 자, 나눈 다음에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분배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름 정하기. 예를 들어 만약에 10명을 뭐 몇 명 나눴어. 근데 나누는 거에 멈추지 않고 너네는 개나리 반, 니네는 뭐 코끼리 반, 니네는 뭐 개구리 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행동들도 일종의 분배의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넣기인데, 이 넣기는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차에다가 집어넣는다. 예를 들어 만약에 니네를 뭐 몇 명 나눠서 셔틀버스에 태운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뭐 5반 나눠서 5반은 제주도로 보내고 5반은 일본으로 수학여행 보내고, 이렇게 뭐 어떤 여행을 보내는 거라든지 건물 또는 장소에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행동들이 다 기본적으로 분배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먼저 분할한 다음에 그다음 분배를 해.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분할의 개념 설명할 텐데 여기 잠깐 보세요. A하고 B하고 C하고 D라고 하는 4명 있었어. 근데 이 4명을 내가 2대2로 나누려고 해. 2대2 뭐 농구를 하든 뭐 2대2 축구를 하든 간에 2대2로 나누려고 해. 자, 이 4명을 2대2로 나누는 방법 몇 가지 있을까요? 선택수 3명 잘라주겠습니다. 자, 4명을 서로 다른 두 팀인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일까요? 선택수 3명. 기회는 한 번, 1인당. 답 나오면 바로 종료. 자, 몇 가지일까요? 자, 4명을 2대2로 나누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생각을 해봐. 자, 4명의 친구가 있었어? 그냥 걔를 2대2로 나눠서 내가 팀 먹고 뭔가를 하려고 해? 그럼 2대2로 나누는 분할의 방법의 수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몇 가지일까요? 말 안 들어간다니까.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6가지 땡. 6가지 땡. 또 몇 가지? 생각해봐. 몇 가지? 3가지. 누구 3가지? 3가지. 딩동댕. 3가지. 자, 봐. 아니 A의 입장에서 들어. B랑 편먹을 수도 있는 거고 C랑 편먹을 수도 있는 거고 T랑 편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3대3으로 나누는 방법은 이 3가지야. 근데 그 3가지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접근하느냐. 보세요. 먼저 4명 중에 2명을 뽑아 한 팀을 만들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뽑아 한 팀을 만들어. 그래서 6가지 생각한 거지. 그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처음에 A, B를 뽑고 그 다음에 CD를 뽑는 거랑 내가 처음에 CD를 뽑고 그 다음에 A, B를 뽑는 게 결과적으로는 A, B하고 CD가 편먹는 거 똑같은 경우니까 2로 나눠줘야 돼. 근데 2도 그냥 2가 아니라 두 그룹이 명수가 똑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 요게 4명을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몇 가지 예를 적어봅시다. 적으세요. 6명을요. 2명으로 나누려고 해. 그러니까 얘는 6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 뽑고 이거 경우의 수 1이지만 쓰는 이유는 세 그룹이 명수가 똑같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세 그룹이 명수가 똑같으니까 얘는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생각해보자. 1, 2 뽑고 3, 4 뽑고 5, 6을 뽑으나 1, 2 뽑고 5, 6 뽑고 3, 4를 뽑으나 3, 4를 먼저 뽑고 1, 2를 뽑고 5, 6을 뽑으나 3, 4 뽑고 5, 6 뽑고 1, 2 뽑으나 5, 6을 먼저 뽑고 1, 2를 뽑고 3, 4를 뽑으나 5, 6을 뽑고 3, 4를 뽑고 1, 2를 뽑으나 6가지 경우가 결국에 1, 2가 같은 팀 3, 4가 같은 팀 5, 6이 같은 팀이니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의 그룹이 인원수가 같은가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8명을 3명, 3명, 2명으로 나누는 방법. 선생님 8명 중에 3명 뽑고 나머지 5명 중에 3명 뽑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 뽑는데 두 그룹이 인원수가 똑같으니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자, 10명을 마찬가지로 자 2명, 3명, 3명으로 나눈다. 10시 나머지 8명 중에 2명 뽑고 나머지 6명 중에 3명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 뽑는데 그룹이 둘끼리 같으니 얘는 그러면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의 곱으로 나누는 요걸 우리가 바로 분할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니네가 지금 이상하다라는 눈빛 보내는 게 있어. 이렇게 정상적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 8C2 먼저 하면 안 되나요? 8C3, 5C3, 2C 할 게 아니라 8C2 남는 6C3 그 다음 3C3 하면 안 되냐? 됩니다.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니네 마음대로 편한 대로 계산해도 돼. 알겠지? 자, 그건 선사 상관없다. 자, 여기 이제 분할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눈 세 그룹을 한 그룹은 교무실 청소, 한 그룹은 강의실 청소, 한 그룹은 화장실 청소 시키려고 해. 걔를 분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 그룹을 3개 분배한다? 곱하기 3팩 곱해주면 돼. 분배한다. 그 이 3개 그룹을 또 예를 들어 8반 중에 3반은 제주도, 5반 중에 3반은 뭐 일본, 나머지 2팀은 뭐 경주로 수학여행을 보낸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고 여기는 4팩토리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배할 때는 같은 인원수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4개 그룹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눈 4개 그룹에 개구리 반, 병아리 반, 올챙이 반, 뭐 송아지 반 이렇게 내놓으려고 해. 그럼 그냥 곱하기 4팩 해주면 된다는 거야. 4개 그룹이니까 4개 분배하는 방법. 요까지가 바로 분배의 개념이다. 정리하세요. 자, 요것도 뭐 이 정도 얘만 알고 있으면 뒤에는 예제 문제 풀 때 한 문제당 한 10초면 끝납니다. 몇 시면 몇 시면 몇 시면 끝나는 거 끝. 산수 계산 안 할 거고. 자, 요게 바로 분할과 분배에 대한 개념이야. 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 흥분되긴 했어, 지금. 니네가 집중을 잘하다 보면 이게 기가 빨려. 막 쭉쭉 나도 모르게 와, 막 신나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지금 살짝 약간 업된 상태. 침착해야 돼. calm down. 자,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만 설명하고 대표적인 예제 설명은 3개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야. 오늘 배울 주제 중에 마지막 주제인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게. 밑줄 칠게.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뽑는데 이번엔 뭐냐면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 법을 중복조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까는 같은 걸 뽑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엔 같은 걸 뽑는 거야. 뽑을 수 있는 거야. 얘를 중복조합이라 하고 기호로는 NH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을 배웠으니 헷갈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배운 4개를 일단 먼저 분류해 줄 테니까 그거 먼저 일단 합시다. 선생님, 여기에 어떤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에 ABC라고 하는 원소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3가지. 첫 번째, 순열 3P2. 두 번째, 중복순열 3파이2. 세 번째, 조합 3C2. 자, 네 번째, 조합 3H2를 일단 의미 먼저 보고 개수 구하는 법도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3P2.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2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경우. 그 방법은 AB가 있고 AC가 있고 BC가 있고 BA가 있고 CA가 있고 CB가 있지. 그래서 경우에서 몇 가지? 6가지.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지. 어떻게 계산해? 3 곱하기 2로 쉽게 계산하지. 근데 일단 의미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중복 순열은 뭐냐? 여기 있는 모든 경우에 플러스 A를 뽑고 A를 뽑는 것도 봐줄게. B하고 B를 뽑는 것도 봐줄게. 중복 순열. 순서를 고려해. 근데 같은 걸 뽑을 수 있어? 그럼 CC도 허락할게. 그럼 총 몇 가지? 9가지 경우수가 나오게 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3의 제곱인 이걸로 이렇게 9가지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점이야. 그럼 조합과 중복 조합의 차이점 뭐냐? 조합.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거야. 그래서 여기 AB하고 BA를 뽑는 걸 그냥 순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A하고 B가 뽑힌 거야. AB가 뽑히든 BA가 뽑히든 AB가 뽑힌 거. 그 다음에 BC가 뽑힌 거야. 그 다음에 CA가 뽑힌 거야. 그래서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근데 이렇게 일일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산한다고? 3 곱하기 2 한 다음에 뽑은 게 2개니까 2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 쉽게 말해 3P2 한 다음에 2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바로 조합의 개념이라면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중복조합은 뭐냐? 같은 걸 허락을 해. 이렇게 3가지 조합 방법에다가 A하고 A를 뽑는 것도 B 2개가 뽑는 것도 C 2개 뽑는 것도 인정. 총 경우의 수 6가지.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 계산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볼게. NHR을 계산하는 방법. 얘와 얘를 더한 다음에 1을 빼라. N 더하기 R-1. 그리고 뽑던 거 계속 뽑아라. 자,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3H 어떻게 계산한다? 얘와 얘를 더하면 5인데 1을 빼서 4C 뽑던 거 계속 뽑아라. 그래서 4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2로 나눠줘서 6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대. 일단 정리하세요. 자, 이게 중복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건 그거야. 왜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것과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 요것만 정리하고 이제 바로 문제 풀이를 시작할 거야.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그 네 가지의 차이점이구나. 뭐 표로 구별해보면 이런 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냐 아니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느냐, 중복을 허용하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겠지. 순서를 고려하면 순열인데 중복으로 허용하면 얘는 중복 순열이고, 순서를 고려하는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순열인 NPR이 되는 거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조합, 중복을 허락하면 중복조합인 NHR인 거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조합인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조합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개념도 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뭔가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왠지 순열조합 같은 느낌이 들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순서를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느냐, 중복을 허락하냐 허락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다음 단원이죠. 다음 주에 우리 분할이란 개념을 배워. 지금 했던 그 분할 말고 좀 더 깊은 분할을 배우는데 거기까지 배우잖아? 그럼 도대체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제 멘붕에 빠져요. 그래서 항상 예상되는 상황 뭐냐? 자, 1학기 중간고사 확통시험지를 받았어요. 자,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삥.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순열인가? 아, 이거 중복조합인가? 아, 이거 분할인가? 그래서 망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는 분할의 개념이 되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다음 주에 분할만 나가, 진도는. 그럼 대신 뭐 나가냐? 그 우리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도 만들어 놨어요. 작년에 썼던 건데 프린트 제목. 이건 도대체 무엇으로 풀지?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거를 어떠한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니네가 기준 나누고 디테일하게 나눠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지 그걸 연습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수업 시간 안에 진행되는 내용이 되게 많으니까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주 특히, 다음 주를 특히. 근데 아직까지 워밍업 중이고. 자, 정리가 됐다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막 한 50문제를 준비할 거야. 개념 설명 다 하고 이것은 뭘로 푸냐 하고 딱딱 나누는 거 설명하고 한 50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라고 줄 거야. 그럼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경우의 수 중에 그걸 내가 다 섞어놨어. 센수학 A단계, B단계 문제 싹 끌고 온 다음에 그거를 랜덤으로 다 섞어놨어, 50문제를. 그래서 니네가 딱 보면 이게 뭐지? 이걸 뭘로 풀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런 연습을 반드시 한 번 정도 해야 돼. 그게 다음 주니까. 자, 이제 중복조합 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복조합에 대한 대표적인 예제 3개 설명할 텐데, 야, 그 지금부터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설명할 건데 솔직히 몰라도 돼. 물어보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중복조합을 저렇게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고급 스킬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물어보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여태까지 내가 단 한 번도 얘를 이렇게 계산한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몰라도 돼. 하지만 살짝만 보여줄게. 맛보기로 왜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구나, 조합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민상이, 그지? 이제 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민상이 학교 어디지? 동북. 동북이고. 네, 동북. 알아, 서로? 몰라? 그래, 같은 학교라고 다 아는 건 아니야, 그지? 이참에 친해지는 거 어때? 얘는 재원이야? 얘는 민상이고. 이참에 악수시키면 태원 나실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자, 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악수시켜서 태원. 자,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인 3H5에 대한 예를 들 텐데, 야, 지금 드는 얘가 되게 중요해. 이거 문제 일단 의미 볼게. 서로 다른 3개의 물건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하는 방법. 가장 쉬운 예. 자, 마트에 갔어요. 사과가 있었어. 배가 있었어. 귤이 있었어. 근데 엄마가 5개 사오래. 이게 바로 전형적인 중복조합이야. 사과를 사고 배를 사나 배를 사고 사과를 사나 똑같을걸? 집에 가면 엄마가 너 뭘 먼저 샀니? 라고 물어볼 리가 없잖아, 그제? 그냥 사과가 한 개고 배가 한 개구나라는 것만 인지하시겠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그리고 사과 사고 사과 사도 돼. 배 사고 배 사도 돼. 중복을 허락해.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유제가 바로 배, 귤 중에
5개를 구입하겠다. 생각해 볼게. 자, 선생님이 바구니를 끌고 갔어요. 자, 여기 조그만 미니 바구니가 5개가 있어서 여기다 사과하고 배하고 귤을 담으려고 해. 사과하고 배하고 귤을 담으려고 해.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 허락해서. 자, 선생님의 작전 뭐냐? 먼저 이 5군데를 사과가 들어갈 곳과 배가 들어갈 곳과 귤이 들어갈 곳으로 구별하려고 해. 그럼 어떤 한 영역을 세 영역으로 나누기 위해선 칸막이가 2개 필요해서 들어봐. 칸막이로 쓸 2개의 바구니를 추가를 했어. 그래서 번호를 매겼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물어볼게. 삼원아? 1, 2, 3, 4, 5, 6, 7 중에 2개 숫자 선택해줘. 3호. 3, 5를 칸막이로 쓰나 5, 3을 칸막이로 쓰나 똑같을걸? 이렇게 칸막이를 설정했다는 뜻은 사과 2개, 배 하나, 귤 2개를 사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아, 이름이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민상이는 너지. 그럼 너는 승민이. 그지? 승민이. 승민아, 1, 2, 3, 4, 5, 6, 7 중에 2개 골라줘. 몇 번 몇 번? 2, 4번? 2, 4번? 자, 2번하고 4번을 고르겠다는 건 사과 하나, 배 하나, 귤 3개를 사겠다는 뜻인 거야. 알겠냐? 자, 어떤 학생이 헤헤 3번하고 4번을 선택했어. 무슨 얘기야? 사과 2개 사고 배 안 사. 배 알러지 있어. 배 안 사. 그리고 귤을 3개 사겠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물건 중에 5개를 사는 방법은 순서에 고려하지 않고 7개의 바구니 중에 칸막이로 사용할 2개의 바구니를 선택하는 거고, 그럼 7C2는 7C5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8인데 하나 빼서 7인 거야. 그리고 뽑던 거 계속 뽑았던 거고, 원래 증명은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냥 한 예로 보여준 거야. 이해하지 못해도 돼. 그냥 대충 느낌 왔지? 아, 이게 사기는 아니구나. 그 정도만 알면 돼. 아,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혹시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논리적인 거구나 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건 이제 넘길 건 아니고, 자, 이제 오른쪽에 여기가 많죠? 그럼 여기 이제 뭐 할 거냐? 중복조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3가지 유형을 지금부터 정리하고 이제 예제 문제 풀이 시작할 거야. 그냥 지울게 그냥. 자, 중복조합에서 가장 유명한 3가지 유형, 요것만 니네가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요건 아마 재탕 느낌 날 거야. 뭐냐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 식이 부족해서 A하고 B하고 C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그 제한된 개수만큼 구하는 그걸로 부정방정식이라 해. 예를 들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인데 얘를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300, 마이너스 300, 5, 1억, 마이너스 1억, 5, 30억, 마이너스 30억, 5.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2가지 옵션을 붙이는데, 첫 번째, 선생님 A하고 B하고 C가 모두 일단 정수는 정수인데 이 아닌 정수라고 하는 옵션을 붙여. 자,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0 또는 자연수를 의미하는 거. 자, 두 번째, 어떤 옵션을 붙이냐? A하고 B하고 C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옵션을 붙여. 그럼 생각해봐. 이제 한정되는 거야? 만약에 A, B, C가 자연수면 이런 거 있겠어? 적지마. 113, 131, 311, 122, 221, 212 뭐 이런 게 있겠지? 근데 만약에 0을 허락해. 그럼 좀 더 많아지겠지? 뭐 005, 014, 023, 032, 뭐 311, 뭐 더럽게 많겠지? 그런 걸 중복 조합으로 한 큐에 구할 수 있대. 벌써 아마 느낌 온 사람 있을지도 몰라. 자, 이 식을 보면 니네가 이 생각 들어야 돼. 중요한 얘기다. 이게 중복 조합이야. 마트에서 산 사과의 개수, 마트에서 산 배의 개수, 마트에서 산 귤의 개수. 쉽게 말해 사과하고 배하고 귤하고 합해서 5개 사라. 즉 3H5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부정방정식을 보면 사과하고 배하고 귤하고 합해서 5개를 사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3H5다라고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냐? 근데 중요한 건 자연수면은 0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마트에 가서 랄라라 내가 5개 사야지 하고 하는데 카톡. 엄마한테 카톡이 왔어. 자, 엄마가 야, 편식은 안 좋으니 사과하고 배하고 귤을 적어도 1개 사와라 라고 엄마가 카톡을 보낸 거야. 그래? 사과도 적어도 1개 사야 되고 배도 1개 사야 되고 귤도 1개 사야 되면 중요한 거야. 침착할게. 바구니 5개였지? 내가 원래는 자유롭게 5개를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 카톡 보냈단 말이야. 사과하고 배하고 귤 하나 사오라고. 그럼 사과 하나 담아야 돼. 배도 하나 담아야 돼. 귤도 하나 담아야 돼. 그럼 바구니 몇 개 남았어? 2개 남은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3H2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게 된다는 거. 중요한 거야. 일단 먼저 정리할게. 자, 부정방정식. 물론 좀 이따가 이거보다 더 복잡한 케이스를 할 건데, 자, 가장 많이 쓰는 중복조합의 응용 중에 하나야. 처음이니까 계산이나 한번 해볼까? 자, 3하고 5하고 더하면 8인데 1 빼서 7C5. 근데 7C5보단 7C2가 계산 편하니까 7C2로 계산해주면 6, 7은 42, 반으로 하면 21까지. 그럼 너는 어디 보자. 얘랑 하면 5인데 1 빼면 4C. 그럼 4, 32 반으로 나눠서 얘는 6가지 경우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봐주시면 돼. 자, 그 많은 여러 가지 부정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한 큐에 쉽게 구할 수 있구나.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이다. 나중에 다른 문제가 나와도 저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셔야 돼. 슬슬 이해하는 거야, 슬슬. 야, 우리 오늘 수업 1시간 정도, 우리 오늘 3시 반? 확실해? 3시 반? 3시 반? 3시 반? 오케이, 3시 반. 3시 반? 그래, 맞아, 3시 반. 예전에 선생님이 노원에 있을 때, 한 11년, 2년 전인데, 이수연이라고, 남자인데, 그때 특강이라, 그때 한 요거 교실 한 2배 정도에 한 20명, 30명 놓고 이제 수업을 했었어. 막 열심히 했지. 또 사람 많으면 또 사람이 에너지가 넘쳐서 막 미친 듯이 칠판이 이만큼이니까. 한 칠판에 개념 정리하면 또 약간 좀 간지나거든. 근데 여긴 칠판이 짧아서 안 되는데, 칠판하고 2배 되잖아? 그럼 저 왼쪽 것부터 조합 시작하는 거야. 중복조합 쫙 해서 한 칠판에 딱 해서 개념이 빡 하면 이게 딱 또 쾌감이 또 쩔거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막 수업하고 했는데 내가 수업 시간 착각해서 원래 한 3시에 끝나야 되는데 2시 반에 끝나는 거 하고 착각을 한 거야. 근데 그 중에 내가 좀 오랫동안 가르쳤던 친구가 있었거든. 이수연이라고. 보고 있나 이수연? 하는 그 친구가. 그래서 야, 오늘 수업 몇 시까지? 그러니까 2시 반까지래. 3시까지인데. 그러면은 보통 다른 애들이 아니다라는 표정 줘야 되잖아? 야, 그만 애들이 다 같이. 아무 표정 변화 없더라고. 2시 반인 줄 알았어. 그래, 2시 반 끝.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가서 딱 교무실 갔는데 아무도 없어. 시간표를 봤어. 3시에 끝나는 거야. 야, 그만 애들이 30분을 일찍 가려고 다 날 속였더라고. 대단한 아이들이었어. 혼내진 않았어. 대단하다 그랬어. 칭찬해.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집단 연기를 그렇게 잘하느냐. 칭찬해줄 때. 이수연. 수연이. 자, 2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 11제곱을 전개했을 때 전개 후 전개 자 이거에 이걸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 자, 이 항의 개수라는 건 동류항은 하나의 항으로 보는 거야. 어떤 친구는 뭐 A, B고 어떤 친구는 뭐 A, B면 그거 다 묶어가지고 A제곱, B제곱으로 묶는 것처럼 항의 개수. 한 큐면 끝나. 야, 이거 전개하잖아. 11차식이 나오게 돼. 11차식이라는 건 11개의 문자가 곱해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11개의 문자가 곱해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자, 물어볼게.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하고 차이 있어 없어?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하고 차이 있어 없어? 없지? 여기 A 2번 이상 올 수 있어 없어? 올 수 있지? 중복조합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11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 항이 겁나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한 항의 개수를 구할 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4개의 문자를 담아야 되는 거야. 11개의 바구니가 있는 거야. 여기에 4개의 물건을 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에서 얼마? 4H12를 계산해 주시면
11차식의 종류 개수가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 자, 이게 또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 하나 남았어요. 자, 이따 문제 풀다 보면은 뭐야 이렇게까지 어렵게 놓고 뭐 이렇게 허무해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우리가 지금 예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선생님은 그래 이게 수녀를 처음 배운 애나 두 번째 배운 애나 니네가 고3이든 니네가 재수생이든 사실은 거의 같이 설명을 해. 어차피 최종적으로 와야 되는 목표는 똑같은데 처음 배웠다고 두 번째 배웠다고 세 번째 배웠다고 다르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맞는 그래. 자, 세 번째 예제를 보고 예제 문제파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5분이면 끝나네요. 세 번째 함수 개수야. 자, 정의역이 1, 2, 3인데 공역 함수까지 되려고 기다리는 친구가 1, 2, 3, 4, 5, 6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두 가지 보통 옵션을 붙여. 첫 번째, 선생님 1의 함수값보다 2의 함수값이 크고 3의 함수값이 커지는 점점 함수값이 커지는 이런 함수를 보통 증가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 증가함수 1보다 2보다 3을 집어넣은 게 점점 함수값이 커진다. 야, 그러면 1과 2와 3의 함수값의 크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큐에 끝나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 자,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이 공역에 있는 6개 원소 중에 3개 원소를 선택하면 돼. 1과 3과 4를 선택해서 치자. 집중해줘. 1, 3, 4를 선택하나 1, 4, 3을 선택하나 3, 1, 4를 선택하거나 3, 4, 2를 선택하거나 4, 1, 3이나 4, 3, 1이나 어차피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세 가지 원소를 선택하잖아? 그럼 알아서 함수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이 6개 중에 3개를 얘네들의 함수값이 될 놈을 그냥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미 1, 2, 3의 함수값의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 내가 해야 되는 건 6가지 원소 중에 그냥 3개를 선택만 하면 알아서 걔네들이 자기네들의 원소를 찾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인정? 두 번째, 이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걸 설명한 건데 1에서의 함수값보다 2에서의 함수값보다 3에서의 함수값이 커. 그러니까 는이 붙었어.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긴 선택해야 돼. 그냥 는이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 같은 걸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 그래서 6H3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 자, 이게 중복 조합의 개념은 다요. 이렇군요. 호도도독. 호도도도독. 아이고 어리야. 자, 그러면 이제 예제 1번부터 바로 한번 문제 풀이 할 텐데 야, 너무 금방 끝났다고 당황하지 마. 여기 오늘 풀 문제 중에 한 4문제 빼고 나머지는 그냥 중딩용 문제. 왜냐면 우리 반장, 부반장 뽑는 거하고 대표 2명 뽑는 거 했었어. 그러니까 그 대표 2명 뽑는 정도의 수준으로 되게 간단한 거니까 한 4개 빼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한 뭐 1분도 안 걸리고 쫙쫙쫙 넘어가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오늘은 족발을 먹어야지. 근데 이미 우리 애들하고 와이프가 우리 엄마 아빠네 집 갔단 말이야? 다 저녁을 점심을 먹었으면 나 혼자 먹으면 나 혼자 족발을 사긴 그래도 족발 먹을 거야. 나 혼자 먹어. 다 먹었어?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족발 먹어서 소맥과 함께 꿀꺽꿀꺽 가겠습니다. 잘 봐. 첫 번째 문제는 NPR과 NCR의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조합과 순열에 대한 관계. 뽑은 다음에 나열하면 일단 뽑고 나열하면 그게 순열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 우리가 NCR을 계산하는 방법이 먼저 순서를 고려하는 것처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뽑은 놈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니 그럼 이 주어진 조건에 집어넣어 볼까? 왼쪽은 15고요. 오른쪽은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면 36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위치를 바꿔주면 R 팩토리얼이 360을 15로 나눈 얼마일까요? 24가 되고 그럴걸? 2배하면 24? 오케이, 24가 되고 근데 몇 팩토리얼이 24지? 4 팩토리얼이죠? 그러므로 R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일반적인 순열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지 뭐. 자, 그래서 뽑는 명이 4명이었어?
그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이 얼마? 360이 돼야 되니까 자 이건 전개하지 말고 적당한 n을 대입해보면 좋겠구나. 자 얼마 넣어볼까? n 대신에 아무거나 던져. 대충 던져. 얼마? 던져. 5? 그래 해보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니? 얘랑 곱하면 12, 60, 120. 좀 모자라네? 그럼 큰 거 집어넣으면 돼. 자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번 해봅시다. 자 20, 120, 310 콜. 그래서 n값은 얼마? 6이 되겠다. 뭐 전개해서 다 차먹는 줄 풉니까? 대입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좀 페이지가 좀 이상해. 문제가 그냥 그래. 자 뭐 여기서 뭐 알고 갈 것도 없고. 자 두 번째 문제 깜짝 놀랄걸? 한 줄이면 끝나? 자 1번 정리됐다면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때 개념 설명할 때 이런 거 잘 들어둬야 돼. 내가 계약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계속 지금 해주고 있는 편이지만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면 선생님이 칠판 수업을 거의 하진 않아. 보통 이제 뭐 하루에 우리가 3시간 45분 수업이면 많아야 1시간 정도 칠판 수업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보통은 어떻게 이제 애들한테 이제 과제를 내줄 거야. 모든 과제를 내주면 그 기출문제집이 어떤 기출문제인지 모르지만 그냥 기출문제집은 할 거고. 근데 기출문제집 중에 선생님이 난이도가 좀 어려운 거 미리 얘기해 주고서 그거 빼고 풀어 일단 얘기할 거야. 그 문제를 빼고 풀어봐라. 이 문제는 어려워. 빼고 풀어봐라. 물론 빼고 푼 다음에 풀고 싶은 사람은 풀어도 되는데 일단 요런 문제는 빼고 풀어와라고 과제를 내주면 일단 선생님이 먼저 개인 질문을 먼저 이렇게 좀 받을 거야. 검사, 뭐 과제 검사, 이자 뭐 이런 것도 볼 거야. 그래서 쭉 보고 아 얘네들이 좀 공통적으로 이런 걸 좀 어려워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그게 킬러급이 아니면 그냥 뭐 전체적인 문제를 그냥 칠판에 풀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개개인별로 틀린 문제들은 그냥 선생님이 야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계속 조언만 해줄 거야. 요거는 요걸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분모 문제 한번 n으로 나눠보지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해줘서 니네가 스스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조언을 해줄 거야. 검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등급을 결정짓는 건 결국에 킬러 문제일 텐데 그 문제는 안 풀어줄 거야. 한 달이 지나도 안 풀어주고 계속 니네가 그 문제를 어디까지 접근했는지 확인하고 자 그럼 그거 좀 더 풀어봐라 이렇게 한 번 더 해봐라 라고 계속 조언해서 니네가 스스로 답이 나올 때까지 선생님이 칠판에 풀어주진 않아. 칠판에 풀어주진 않아.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때쯤 되면 니네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문제는 니네가 되게 오랜 기간이 걸치더라도 그거를 니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 그 오랜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냐면 예를 들어 한 달이 걸리더라도 한 달 동안 계속 그 문제만 보지 않겠지. 보다가 아예 못 해먹겠네. 차면 오늘 한 10분 봤어. 아 모르겠어. 지도가 나왔어. 그럼 그 다음날 또 한 5분 10분 보고 그날 또 5분 10분 계속 보는 거야. 근데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막 궁금하지 마. 아 이거 문제집에 해석지가 있는데 해석지를 딱 보면 어떻게 이제 푸는 게 나올 텐데 근데 그거 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킬러 문제는. 그거 보는 순간 니네는 그러면 이제 수십 년 동안 나왔던 모든 21번, 27번, 29번, 30번의 킬러 문제를 다 외워야 돼. 자신 있으면 봐, 해설.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럼 니네가 스스로 해야 돼. 도와줄게, 알겠지? 계속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험 임박해서 한 2주 남았다. 그럼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싹 프린트로 다 만들 거야. 그래서 그때 이미 니네가 다 스스로 고민하고 풀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지름길로 빨리 가서 이거는 이렇게 풀고 이거는 이렇게 풀 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마지막에 킬러 문제. 그게 이제 선생님 마지막 하는 오늘의 킬러 문제. 그 프린트 이름은 오늘의 킬러 문제야. 하루에 5문제에서 한 10문제 사이 킬러 문제를 매일매일 수업 시간에 오면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를 쭉쭉쭉. 그러니까 니네 그게 이제 마지막 그 비밀 무기가 돼야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그 문제에 의해서 등급은 결정이 돼. 그건 확실해. 시험이 아주 쉬운 학교 아니고선. 아무튼 알아서 잘 준비시켜 줄 테니까 하라는 것만 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남자 6명, 여자 4명 중에 남자 3명, 여자 2명 뽑으래. 알겠어? 남자 6명 중에 3명 뽑고 그리고 여자 4명 중에 2명 뽑으면 돼. 끝. 진짜야? 이거야? 이 문제가 의도한 게. 남자, 여자. 남자 6명 중에 3명 뽑고 여자 4명 중에 2명 뽑아라. 끝. 이면 순서 고려하지 않으니까 끝. 다음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진짜야?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어우, 정유라 문제네요. 10명의 쇼트트랙 선수 중에
4명을 선발하려고 한다면 원래는 10C4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자 500m하고 1000m에 우승자가 있대. 특별한 두 선수가 있대. 첫 번째 우승한 2명의 선수가 선발되는 경우의 수 인정. 니네 좀 빠르니까 대표 뽑자. 그러면은 내가 4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A하고 B가 자리를 꽤 차고 앉았으니 그럼 A, B를 제외한 나머지 8명 중에서 2명을 뽑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야, 니네는 우승했으니까 이번엔 좀 빠져봐. 두 선수가 선발되지 않고 그럼 나머지에서만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B라는 경우의 수는 나머지 8명 중에 전체 인원인 4명을 뽑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끝이죠. 원래 이래. 원래 이 단원이. 자, 우리가 개념을 좀 빡세게 정리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니네 지금 혹시 이게 안 되면은 아까 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우리 오늘 밤에는 아마 못 올릴 것 같아. 오늘 소맥을 먹을 거기 때문에 먹고 바로 잘 거거든. 피곤해서. 그러니까 아마 내일 오전 중이나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암튼 4번 문제 갈게. 서로 다른 볼펜 6개와 서로 다른 연필 5줄 총 11개의 필기가 들어있는 필통에서 4개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자, 볼펜과 연필이 각각 적어도 1개씩 6건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체 경우수 중에 연필만 뽑는 경우의 수를 빼주고 그 다음에 볼펜만 뽑는 경우의 수를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 11개 중에 4개를 선택할 건데 연필만 자 연필이 5개니까 연필 5개 중에 4개 뽑는 거랑 볼펜 6개 중에 4개를 뽑는 걸 빼주시면 끝. 자 이래. 자 너 연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연필만 뽑는 경우 빼주고 너 볼펜 무슨 매니아냐? 볼펜만 뽑는 거 빼주고 그러면 이제 연필하고 볼펜이 적어도 1개씩 들어간 경우의 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4번이었습니다. 5번 갑니다. 이것도 매우 쉽다. 겁나 쉽다. 너무 쉽다. 볼게요. 자, 국어책 5권 중에 2권을 뽑고 수학책 5권 중에 3권을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나열하래. 그래? 그럼 국어책 5권 중에 2권을 뽑고 국어책 자 수학책 5권 중에 3권을 뽑고 그 다음에 그 뽑은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끝! 이것도 뭐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 다 이게 쉬워요. 왜 쉽다고? 개념은 다 중학교 때 썼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잡이 아니면 대표되면 뽑는 그거니까 내용 자체는 쉬울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6번 직선의 개수. 자 직선은요 길이가 무한대야. 자 직선은 양 끝을 결정짓지 않고 그냥 쫙 하고 가주는 거기 때문에 들어라. 얘랑 얘를 가지고 만든 직선이나 얘와 얘를 가지고 만든 직선이나 중복이 돼. 한 직선 위에 점이 여러 개가 오면 중복이 되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여기 6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잖아? 그럼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선생님 얘랑 얘랑 뽑으나 얘랑 얘랑 뽑으나 얘에 뽑으나 얘에 뽑으나 얘에 뽑으나 얘에 뽑는 게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된 걸 좀 제거합시다. 중복된 걸 제거합시다. 자 어떻게 해야지 중복이 되느냐? 한 직선상에 있는 4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면 중복이 되죠? 요거를 빼주면 될까?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 이 풀이에 문제가 생겼어. 혹시 지금 이 식의 혹시 문제점 혹시 알겠다. 젤리 1개 또 걸게요. 자, 이 식의 문제점이 있다. 있어, 문제점이.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점 중에 2개 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중복이 되니까 4C를 뺐어. 자, 문제점이 뭘까? 문제점이 뭘까요? 얘기도 돼. 안 들어간다니까 목소리. 문제점이 뭘까? 2로 나눠? 왜 2로? 왜 2로? 왜 2로? 2로.
아, 미안해. 내가 지금 배성재 텐을 봐가지고 틀리면 막 물어보더라고. 배성재도 틀리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물어보더라고. 미안한데 틀렸어. 이로 남는 거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정답. 소질이 있어? 야, 뭔 얘기냐? 내가 짤리 한 개씩 주려고 그랬어. 근데 모르고 세 개를 줬어, 세 개를. 그럼 세 개를 다 빠져가? 하나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네 개 중에 두 개를 제거하는데 하나는 남겨두고 빼야 된다고. 이거 계산 안 할 거냐고, 이거는. 이것도 계산해야 되는데, 자, 네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 걸 다 가져가면 이 직선은 계산을 안 하겠다는 뜻이니 하나는 남겨두고 빼가라. 자, 이게 바로 직선의 개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야. 느낌 좀 와? 아까도 젤리 먹지 않았어? 그지? 확 통해. 내가 볼 땐 소질 있어요. 너무 좋아하지 말고. 알겠지? 너 배운 적 있냐, 혹시 학통? 야, 배운 적, 반칙이야, 반칙. 배운 적 있었대. 내 젤리. 배운 적 있었으니까 맞추지. 배운 적 있었어. 반칙이군. 하나를 남겨두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 다 가져오면 어떡해. 내가 무슨 죄야. 하나는 남겨줘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나마 좀 생각할 만한 유형이었네요. 7번 문제 볼게. 대각선의 개수가 35개. 자, 대각선의 개수 공식 중딩용 버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여기 n개의 꼭지점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는 n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대각선 개수도 나오지만 이 변의 개수도 나온단 말이야. 이웃한 두 꼭지점을 연결한 이 변의 개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n개를 빼주면 이게 바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는 n개 점 중에 2개 점을 연결하면 그 중에는 그 도형의 변을 이루는 놈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각선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NC인데 근데 이것이 n각형이니까 그 변을 이루는 n개의 선분을 제거하고 남게 되면 이것이 바로 n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되게 된다.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 35가 되고 싶어요. 오케이. 그 요거는 n 곱하기 n-1을 2로 나눠서 n 뺀 게 요게 이제 35. 그 양면에 2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에 마이너스 70은 0. 엄청 암산했어. 자, 7하고 10 빼기. 그래서 n값은 얼마다? 십각형이구나. 그냥 방정식 푼 거야.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방정식 푼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십각형이었구나. 십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35개였구나.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야. 그지? 우리 중학교 때는 방법을 하게 되는데 새롭게 배웠으니까 조합을 이용해서 대각선의 개수도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응? 대표형 8번. 삼각형 개수. 건수. 삼각형이면 꼭지점이 몇 개 필요할까요? 3개 필요하겠지. 3개를 선택하는데 순수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 없겠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점이 10개가 있으니까 오호라 일단은 10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해주면 바로 삼각형이 나오겠구나. 근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지. 한 직선상에 있는 5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하잖아? 그러면 삼각형이 나오지가 못해. 그래서 5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한 거 빼줘야 되는데 어떻게 남겨주고 빼야 돼? 그냥 빼야 돼? 자, 아까는 왜 우리가 선분의 선 하나 빼고 뺐잖아. 그지? 이거 뺄까요? 그거는 중복이 됐던 거니까 하나 남겨둔 건데 이거는 아예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니까 얘는 남기지 않고 그냥 다 가져가시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까 거기선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니까 하나를 남겨두고 가져갔던 건데 이번에는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잖아? 그럼 이건 삼각형이 하나도 안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남길 게 없다고, 남길 게.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자,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빼서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삼각형의 개수가 돼. 근데 이것도 사각형 되면 되게 문제 어려워지거든. 그런 건 좀 나중에. 사각형이면 막 꼭지점이 여기 2개 있을까, 여기 2개 있을까, 여기 1개일까, 여기 3개일까, 뭐 이렇게 좀 나눠 생각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지만. 자, 넘어가서 이제 9번의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야, 여기에 사각형이 몇 개 보이니? 일단 조그만 거 12개 보이니? 근데 이 안에 직사각형이 여기 봐봐. 야, 이런 직사각형도 있지.
그지? 이런 직사각형도 있지, 그지? 그런 직사각형 다 계산한 다음에 정사각형 개수를 빼야 돼. 정사각형 개수야 노가다로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과연 몇 개일까? 조합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대. 봐봐. 우리가 어떤 사각형이라는 거에 얘를 높이라고 하고요, 얘를 폭이라고 얘기를 해. 잘 봐. 폭을 결정할 수 있는 선분이 5개가 있었어. 그래서 번호를 매겨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보고, 높이를 결정질 수 있는 선분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서 걔를 내가 A, C, D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 지연아, 1, 2, 3, 4, 5 중에 2개 골라. 3, 5. 뒤에 있는 지연아, 높이 중에 2개 골라. B, C. 그럼 뭐가? 요런 직사각형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사각형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폭을 결정할 수 있는 5개의 선분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4개의 선분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여기서 나오는 직사각형의 개수,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정사각형이 아니라 했으니, 그럼 여기서 정사각형 개수를 빼줘야 되는데, 자,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줘야 되는데 얘는 보통 노가다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나름대로의 규칙 세울 수 있는데 노가다가 빨라. 자, 니네가 세봐. 한 칸짜리 정사각형 몇 개야? 한 칸짜리 정사각형 몇 개? 12개. 자, 2칸짜리 정사각형 몇 개? 세봐, 니네가. 2칸짜리 정사각형 몇 개니? 6개? 봐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 6개. 자, 3칸짜리 정사각형 몇 개니? 2개죠, 2개. 2개. 그래서 이거 전체 빼주면 내가 원하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의 4 곱하기 3과 3 곱하기 2와 2 곱하기 1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노가다로 계산하는 게 수월하다. 이게 아예 딱 정사각형 모양 아니면 어차피 좀 노가다를 좀 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낫겠다. 자, 여기까지가 조합이고요. 이제 분할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게. 분할도 쉬워. 왜냐면 우리가 다양한 예를 들고 왔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부분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힘들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니네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 언젠가는 분명히 빛이 봐.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얘기했니?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이제 문과 쪽하고 이공계열 쪽하고 이제 비교해보면 이공계열이 훨씬 높아. 할 게 많은데 대신 취업도 좀 잘 되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좀 이게 좀 뭐 나름대로 그냥 니네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안에는 4년제 가잖아? 그 이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취업이 좀 되는 편이야. 그나마 좀 되는 편이야. 문과는 진짜 좀 힘들거든, 사실은. 많이 힘들어해, 사실은. 그러니까 니네가 언제 취업을 하냐? 보통 남자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7, 8살 때. 10년 후야, 10년 후. 내가 공부하길 잘했네라는 느낌이 받는 게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좀 그걸 느끼니까. 그게 힘들어. 원래 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좀 이게 보여야 되거든. 내가 몬스터를 막 때려 잡으면 경험치가 막 오르고 레벨이 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공부가 그게 힘든 거야. 내가 막 죽자고 하는 것 같아.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실제로 많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게 발현이 잘 안 되는 거야. 왜? 너무 짧았던 거야. 니네가 원래 오랫동안 해왔어야 지금 이번 성적에서 딱 성적이 올랐을 텐데, 나 왜 이만큼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그 전에 안 해서. 그 전부터 했던 애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럼 이제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또 열심히 하면 또 조금 오르고 그 언젠간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건데, 뭐 한 학기 정도 내가 좀 빡세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좀 안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자포자기 한다? 그거는 진짜 아닌 거야.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더 길게 해야 돼, 길게. 공부가 힘든 게 제일 그게 힘든 거야.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영어, 과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를 했어. 그럼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 그럼 뭔가 내가 왠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열심히 하면 분명히 효과는 나와.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 걸리지 않냐에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 수능 때 솔직히 뭐 그러긴 솔직히 힘든 거 알지만 우리 수능 때 만점 맞으면 되잖아. 그래, 노자가 한 얘기인데 재미가 없죠. 그죠?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각게. 수능 만점이 장난인가, 그지? 맞아요.
자, 이제 분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야, 니네가 문제 한번 봐봐. 자, 8명의 학생을 3, 3, 2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라 하겠대. 그럼 바로 A 계산해볼까? 자, 8명 중에 3명을 먼저 뽑아야겠네. 자, A를 계산할 때 일단 8명 중에 3명을 뽑고, 그 나머지 5명 중에 또 3명을 뽑고, 그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뽑는데 2개의 그룹이 명수가 똑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 그럼 얘를 이번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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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의 4개조로 나누는 그 B라고 하는 방법의 수는 8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6명 중에 2명을 뽑고, 4명 중에 2명을 뽑고 2명 중에 2명을 뽑는데 4개의 그룹이 명수가 똑같으니까 얘를 뭘로? 4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이게 바로 분할의 기본적인 방법의 수가 되는 거예요. 쉬워. 참. 하하하.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수계 선생님이 따로 안 한댔지? 이건 메모만 좀 잘 해두시면 돼. 자, 서로 다른 8개의 꽃을 2종류, 3종류, 3종류로 묶어서 꽃다발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먼저 나눠야겠지? 8개 중에 2개를 골라 꽃다발 만들고 나머지 6개 중에 3개를 고르고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골랐는데 두 그룹의 명수가 똑같으니까 2팩토를 나누는 여기까지가 바로 분할. 그래서 나눠진 3개의 꽃다발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세 사람을 일렬로 매치하는 마치 1대1로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 그 다음에 뭐 곱해주면 된다? 3팩토리얼 곱해주는 이것이 바로 분배의 방법의 수가 된다. 나눠놨으니까 그것을 3명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지. 자, 8개를 셋, 둘, 둘로 셋, 둘로 나눈 다음에 분할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분할이고 그것을 3명에게 나눠주는 요걸 분배라고 얘기하게 된다. 자, 이거는 사실은 대진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4가지 중에 이제 선생님이 좀 이따 대진표 몇 개를 그려줄 거야. 이건 대진표가 아니야. 비상연락망이래. 여기 사람이 다 배치가 돼야 되는 비상연락망을 만드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달래. 다른 문제는 좀 잉여스러운데 얘는 좀 그래도 잉여스럽진 않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봐. 대장이야, 대장. 그래서 먼저 7명 중에 1명을 뽑아가지고 대장을 시켜. 이 부대장이야, 부대장. 물어볼게. 여기하고 여기에 위치 차이 있어, 없어? 차이 없지? 그래서 여기에 부대장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6명 중에 2명을 뽑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대장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4명 남았네. 그럼 4명을 2명, 2명으로 나눠서 이 2개의 부대장 밑에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좋은 부대장이고 성격이 그지 같은 부대장이야.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 나머지 4명을 2명, 2명 나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분배해주면 되는 거야. 분배. 다시 나머지 4명을 니네가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이거? 손가락 2개씩? 못하지? 해봐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잘하네? 다 해봐. 잘 되냐? 다 잘 돼? 해봐. 잘 되네? 자, 4명을 2명, 2명으로 나눈 다음에 2명, 2명으로 나눈 다음에 걔네들을 여기에 분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4명 중에 2명을 뽑고 2명 중에 2명을 뽑고 걔를 2로 나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4명을 2대2로 나누는 방법은 3가지라 했으니 이거 좀 기억해 두자. 하지만 이때 걔를 또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 A팀, B팀으로 설정하면 분배하는 방법인 2팩토리얼까지 곱해준다. 모두 다 곱해주면 돼. 근데 이건 대진표가 아니잖아. 자, 선생님이 3가지 대진표를 보여줄게. 3가지 대진표를 보여줄 테니까 그거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자고. 이제 뭐 이거 하면 4개밖에 안 남아요. 4개밖에 안 남아요. 첫 번째 대진표. 야,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너무 많이 보지 마. 남학생들. 경고야, 경고. 남학생들. 약속하자. 한국 것만 보자. 한국 것만 보자. 그럼 3번만 보면 되나? 3번만?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3번만 봐. 아니, 브라질하고 뭐 이탈리아하고 누가 이기든 그거 뭔 상관이야, 우리 등급이랑. 그잖아. 내 대학 가는 거랑 내 인생이랑 뭔 상관이야. 그지? 호나우두, 그게 뭐야? 걔 누구야, 걔. 브라질 잘하는 애, 좀 누구지? 브라질 제일 잘하는 애 누구냐? 걔 있는데 걔? 좀 이렇게, 약간 좀 키 작고 좀 약간 걔 있잖아, 걔. 우리나라 와가지고 걔 누구야, 걔? 브라질 제일 잘하는 애 누구야? 브라질, 요즘에. 아니, 뭐, 이탈리아 메시, 그리고 뭐, 포르투갈은 걔 있잖아, 걔. 누구야, 걔? 호나우도? 맞나?
로날도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있는데 브라질에 그 왜 젊은 애 있잖아. 걔 누구야? 브라질 누구야? 브라질 딱 하면 있잖아. 왜? 스트라이커 있잖아. 축구 아무도 안 보나? 그 보지 마. 한두 번만 봐. 알지? 자, 첫 번째 대진표 6강 리그인데 자, 얘네들이 올라가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싸우는 자, 6강 리그를 만드는 방법이야. 대진표야 이런 게. 6개의 팀을 여기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를 일단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입장이 다 똑같고 얘네들은 좀 유리하지. 부전승이니까. 그럼 니네가 요런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돼. 그럼 몇 명 남니? 4명 남지? 4명 가지고 4강 리그 만들어주면 돼. 근데 우리 외우자니까 4명 가지고 4강 리그 만드는 거 몇 가지? 자, 4명이 4강 리그 만드는 방법 뭐라고? 얘가 1차전에 얘랑 싸울까 해서 4강 리그 만드는 방법은 그냥 3가지라고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원칙적으로는 이거지. 4C 곱하기 2C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게 맞는데 이게 3이거든. 그거 하나 기억하자. 다는 안 해도. 4강 리그 만드는 방법 3가지. 자, 그래서 이 다음에 곱하기 3가지 하면 돼. 요 3가지가 3가지인 이유는 4강 리그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3가지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말이야. 두 번째 대진표야. 8명이야. 자, 뾰롱 가장 보편적인 8명이 올라가는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 얘는 먼저 뭐 해야 되냐? 그냥 4대4로 분류해. 그 다음에 각각의 4강 리그를 만들어주면 돼. 그럼 4대4로 분류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나? 8C4 곱하기 4C4 한 다음에 인원수가 두 그룹이 똑같으니 2팩으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리그에서 4강 리그를 만들어주면 돼. 자, 이건 왜다? 4강 리그를 각각의 리그에서 만드는 방법. 자, 이게 바로 8강 리그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부전승 이렇게 되는 자, 한 명만 부전승이 되는 요거까지 요 정도까지 보면 니네가 뭐 얼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일 먼저 뭐하냐? 꿀 7명 중에 1명 뽑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얘하고 얘는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닌가? 왜냐면 1차전에 싸우지 않아서 체력 빵빵한 애들이랑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유리한 게 아니에요. 뭐 유리부리를 따지는 게 수학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 나머지 6팀 중에서 2팀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고 여기다가 그 나머지 이제 또 4명이 4강 리그를 만들 테니까 곱하기 3 이건 또 왜 4강 리그를 만드는 방법이. 자,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해 두면은 좀 변형의 형태 나왔을 때 니네가 그래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좀 쌓은 게 아닌가. 자, 우리 방학이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 진도를 좀 무리하게 좀 나가는 거고 계약하고 나면 뭐 맨날 이렇게 안 나니까 뭐 설명했던 걸 뭐 또 설명하냐? 그럼 개개인별로 볼 거지, 그제? 자, 그리고 선생님이 과제 내주면 항상 요거 먼저 한번 보고 과제하는 게 좋아. 계약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떤 문제집에 수열의 극한을 풀어오세요 라고 하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개념 정리된 거 한 번만 이렇게 딱 보면 저런 개념이군 하고 풀면 훨씬 나거든. 왜냐면 3월 때 되면 니네 또 수열의 극한 다 까먹어. 숙제 해와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 이런다고. 그럼 당연히 한번 봐야 돼. 그걸 내가 또 다시 설명하는 건 시간 낭비야. 니네 학원비 낭비고. 자, 이제 중복조합 가겠습니다. 30분에 딱 끝나겠다 아주. 자, 첫 번째. 니네 무기명이 뭐야? 투표를 하는데 무기명이 뭐예요? 그 이름을 쓰지 않고 투표하는 방법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투표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이면 어떨까? 이름을 쓰는 상황이면 어떨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1번 유권자 후보자를 선택하세요. 3가지. 자, 2번 유권자 후보 선택하세요. 또 3가지. 3번도 3가지. 8번까지 3가지. 3의 8제곱이 만약에 기명 투표를 했을 때 상황이 될 거야. 후보자 3명, 가불병. 그 다음에 유권자 8명이 기명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중복, 순열로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무기명이다. 그 얘기는 내가 투표를 받긴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얘가 2표 받고 내가 2표 받고 얘가 4표 받은 거야.
누가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얘가 3표 받고 내가 5표 받고 못 받은 거야.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푸나요? 갑이 받은 투표수와 을이 받은 투표수와 병이 받은 투표수의 합이 8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자, 물어볼게. 8H3이니 3H8이니? 자, 3H8일까요? 8H3일까요? 얼마일까요? 3H8일까? 8H3일까? 3H8이야. 니네가 중복조합 문제를 풀다 보면 방금 같은 선생님의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될 거야. 조언해 줄게. 100%는 아닌데 100%는 아닌데 보통은 앞에가 구별 가능한 원소, 보통 뒤에는 구별이 불가능한 원소들이 오게 된다는 걸 알아두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이것도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사과, 배, 귤 구별이 가능한 3개 중에 구별이 불가능한 이 바구니의 공간 8개를 채워나가겠다. 그런 어떤 중복적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14번 문제. 야, 이거 아까 너무 쉬워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면 먼저 음이 아닌 정수 0을 허락해 안 해? 0을 허락해 안 해? 음이 아닌 정수 0 허락하니 안 하니? 0 허락하지? 그럼 내가 사과하고 배하고 귤 중에 10개 샀는데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H10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뭐라고? 양의 정수의 순서상이야. 쉽게 말해 자연수야, 자연수. 그럼 하나 꼭 사야 되는 거지? 엄마 카톡 온 거지? 3개 중에 10개 사려고 했는데 엄마가 1개씩 사라는 거지? 그럼 내가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 7개. 그래서 3H7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좀 요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부정방정식의 해를 적어줄 테니 첫 번째 문제. 선생님,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10인데 첫 번째 모두 홀수. 두 번째 모두 짝수. 자, 세 번째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y는 2보다 크거나 같고 z는 1보다 크거나 같고 w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의 개수를 물은 문제. 자, 이 세 가지만 보면 니네가 얼추 뭐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가볼게. 홀수? 그럼 x를 2a 더하기 1, y는 2b 더하기 1처럼 놓고 집어넣어. 그러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더하기 2d 더하기 4가 12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야. 홀수니까 홀수의 형태를 만들어줘서 방정식 집어넣는 거야. 그럼 넘기면 8, 나누면 4.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가 되게 되는구나. 물어볼게. a, b, c, d 0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해? 왜 0이 불가능하지? 그래, a, b, c, d가 0이 돼도 x는 1이라는 홀수가 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a, b, c, 0 가능한 거야. 그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엄마 카톡 안 왔어. 4개 중에 4개 사는 거니까 4H4라고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4H4. 옆에다 적어줄게. 4H4. 아, 넌 4H4구나. 자, 0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4H4라고 적어준 게 맞다. 그 이번엔 짝수라 그래서 그래? 그럼 X 대신에 2A, Y 대신에 2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양면 2로 나눈 것까지 계산해 줄게. 이러한 방정식이 탄생을 하죠. 근데 이제 애매한 게 0을 짝수의 범위로 볼 거냐 볼 거지 않을 거냐.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0을 짝수로 보질 않아. 0은 좀 그 나중에 혹시 학교 가역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좀 물어봐. 0은 짝수인가요? 그럼 아니라고 하는 게 정설이니까 아닐 거야. 자, 근데 아니 가끔가다 근데 또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줘. 학교 선생님한테 내가 아무리 선생님 이거 아니라도 시험 문제 오류 있어도 인정 안 하는 선생님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물어봐라 뭐 이런 얘기고. 자, 갈게. A, B, C, D 형 되면 안 돼. A가 0 되면 X면 그건 짝수가 아니야. 그래서 사과, 배, 귤, 감 중에 6개를 사려고 했지. 근데 A, B, C, D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적어도 1개씩은 사와라 엄마 카톡 온 거야. 원래는 4H6이었다고.
4개 중에 6개를 사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엄마 카톡 와서 하나씩 담고 나면 바구니는 몇 개 남는다? 2개 남는다. 그래서 4H2로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건 뭐야 근데 또. 보세요. 엄마가 사과를 3개 이상 사오래. 그러면 엄마가 사리래. 카톡을 보내. 엄마가 사과 3개 사. 배는 2개 이상 사고 귤은 그건 엄마가 사 그냥 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건데. 자 볼게요. 바구니 12개인데 엄마가 사과를 3개 이상 사오래. 그럼 바구니 몇 개 남았니? 바구니 몇 개 남았니? 9개 남았지? 아니 엄마가 사과를 3개 이상 사오래. 그 사과를 3개 남는 거야. 내가 원래 12개 사려고 했는데 엄마가 사과를 3개 이상 사오래니 사과를 3개 담고 나면 남는 바구니가 9개가 남아요. 근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 아빠가 배 2개 사오래. 그럼 바구니 몇 개 남니? 7개 남지?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 귤을 적어도 하나 사달래. 그럼 바구니 몇 개 남니? 6개 남겠지? 근데 마이너스는 개념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Z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바구니가 2개 주는 것처럼?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건 바구니가 2개 다시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아 바구니가 8개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4H8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더 복잡한 것도 있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자, 요렇게 다양하게 변형된 중복조합의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구나. 자, 이제 15, 16번 문제. 또 아주 간단한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15번. 이거 무슨 뜻이야, 1번? 1번 무슨 뜻이야? 1대1. 1이 선택할 수 있는 원소 7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6개, 그다음 4개 해서 해주시면 되고, 자,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증가함수라고 부른다.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커져야 돼. 이미 순서는 결정되어 있어.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7가지 원소 중에 얘네들이 도착하게 될 목적지를 그냥 선택만 해주면 돼. 그래서 얼마? 7C4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다시 한번. 순서는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 내가 해야 될 건 공역에 들어있는 7가지 원소 중에 4가지 원소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7C4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눈이 있네. 같은 걸 뽑아도 되는 거네.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네. 그래서 7H4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 조건 똑같고 2가지 문제를 추가할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 돼. 한 문제 나머지 문제는 그냥 잉여 문제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옵션을 붙여볼게. 다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니까 이 정의역과 공역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냥 사용을 할게. 첫 번째, 선생님, 3이 5를 선택을 했어. 3이 5를 선택했는데 A하고 B 중에 B가 크면 함수값이 B가 왜 그래 아저씨. 자, 크거나 같아지는 이런 함수의 개수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이 케이스긴 이 케이스인데 1, 2, 3, 4에서 1, 2, 3, 4, 5, 6, 7로 대응되는 경우인데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커지는데 중복을 허락하는 케이스인데 3이 이미 5를 선택을 해버렸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1, 2의 함수값이 5가 될 수 있어 없어? 왜 안 돼? 눈이 있는데. 눈 있어. 같아도 돼. 그래서 우리는 요 1, 2의 함수값을 요 5가지 원소 중에 선택하면 돼서 OH2를 계산해주면 돼. OH2를. 그런데 4의 함수값은 그건 또 누구에서 5, 6, 7 중에 선택해야 돼. 물론 경우의 수는 3가지밖에 안 되지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곱하기 뭐 하면 된다? 3H2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3개 중에 이 친구의 함수값을 선택하자. 왜 원소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중복 조합으로 보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 된다. 자, 두 번째 옵션을 붙은 데. 자, 1의 함수값보다 2의 함수값이 큰데 3의 함수값은 크거나 같고 4의 함수값은 큰.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것도 다 는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는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는이 있는 것도 있고 는이 없는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뭐라고 읽어? 크거나 같다. 그럼 경우를 나누면 돼. F1, F2, F3, F4가 되는 경우와 F1, F2, F3 같고 F가 4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증가함수 아닙니까? 그럼 뒤에 있는 7개의 원소 중에 4개의 원소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친구는 1과 2와 3이 한 군데로 가지. 4, 함수값 몇 개? 3개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그 둘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야, 미리 나올 수 있는 심한 문제 내가 다 지금 소개해 주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 마지막 한 문제 하고 고고싱, 족발의 소맥. 자, 너무 교육적이지 못한 얘기인가? 소맥, 족발의 소맥. 뭔가 좀 다른 걸로 바꿔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떠오르는 게 없어. 야, 13개의 바둑돌을 4개의 바둑통에 담아. 그럼 각각에 들어가는 바둑통에 들어있는 바둑돌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D는 얼마나? 13이라는 결과 대주셔야 돼. 근데 뭐래? A의 3개 이상. 아, 이거 엄마가 또 A의 3개 이상 담으래. B에는 2개 이상 담으래. 원래는 4H13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A에는 3개 담고 B에는 2개 담으면 몇 개 바구니가 남나요? 바구니 몇 개 남나요? 8개 남나요? 원래 13개인데 A 3개 담고 B 2개 담으면 남는 건 8개니 뭘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4H8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이거 내일만 돼도 다 까먹어. 오늘 숙제 하거나 내일 이후에 할 거면 이거 보고 숙제해.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숙제하는 게 내가 볼 땐 제일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고생들 했어요.